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저주받은 인형. 무더워지기 시작한 6월의 어느 날, 저와 친구 A는 게임장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인형 뽑기 기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법 크고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이 많았기에 흥미를 가졌죠. 제 여친은 인형을 좋아했습니다. 다만 사람 모양의 인형을 대단히 싫어했죠. 예로부터 사람 모양의 인형은 저주독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영이 가장 쉽게 깃들 수 있는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히 저도 사람 모양의 인형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A가 야, 한번 뽑아볼까? 제가 야, 뽑을 줄은 아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임마, 괜히 돈 날 일 있냐? 저거 분명히 밑에 지우개 같은 거 매달아 놨을걸?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형 뽑기 기계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인형들 대부분이 동물 인형 혹은 캐릭터 인형들이었고 간혹 사람 모양의 인형도 있었습니다. 구경을 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돈을 넣었고 저는 호기심이 발동하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 잡혔다. A가 어라? 진짜 잡혔네? 제가 뽑은 것은 돌고래 인형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모두 펼친 정도의 크기였지만 설마 시작하자마자 뽑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내 돈. 그래서 사람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건가 봐요. 제가 젠장. 군것질도 참아가며 아끼던 돈이 날아갔어. 내가 미쳤지. A가 야, 그래도 인형 하나 건졌으니 손해는 아니지. 그렇긴 하지. 내 여친이 인형을 좋아하거든. 나중에 선물로 줘야겠다. 에휴, 넌 어째 뭐가 생기면 죄다 여친에게 줄 생각만 하냐? 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라니까? 예, 야, 솔직히 말하면 부럽다, 씨. 이게 다 능력이다, 얘. 이 능력 없는 놈아. 뭐 임마? 그렇게 투닥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반의 여학생이었죠.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인사 정도나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하는 사이입니다. 이 여학생은 제법 예쁘장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특히 A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이 자식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틈만 나면 이 여자애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걸 보고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인사를 해주는 여자애에게 우리도 인사를 해줬습니다. 이 여자애를 인형녀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인형 액세서리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닐 정도죠. 인형녀가 너희들도 인형 뽑기 같은 거 해? 제가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A가 응. 제가 근데 너는 여기 웬일이야? 내가 알기로는 너네 집은 이쪽이 아닌 걸로 아는데? 인형녀가 마음에 드는 인형이 여기 많거든. 근데 그거 돌고래네? 제가 운 좋게 뽑았지. 인형녀가 귀엽네. 저랑 인형녀가 대화를 하는데도 A 녀석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런 쑥맥 같으니.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A 녀석이 갑자기 제 돌고래를 빼앗더니 인형녀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A가 이거 너 줄게. 인형녀가 이거 받아도 돼? A가 응, 그냥 재미삼아 뽑은 거니까. 인형녀가 와, 고마워. 잘 간직할게. 저기요, 그 인형 제가 뽑은 건데요. 이보쇼? 제 황당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고래 인형을 보고 연신 귀엽다고 하는 인형녀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A는 그 인형의 주인이 저라는 것을 홀라당 까먹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여기서 초를 쳤다가는 A 녀석에게 무한으로 까일 것 같아서 일단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인형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까지도 이 녀석의 흐물흐물거리는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썩을 놈 A가 고마워. 야, 내가 뽑은 인형인데 그걸 뺏어서 주는 경우가 어딨냐? 이 날강도 놈아. 야, 먹을 거 사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응? 안 사주면 죽는다 너. 알았어. 그래도 친구니까 그깟 인형쯤이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A는 그 인형녀가 정말 좋은 모양입니다. 듣기로는 인형녀도 아직 남친이 없다고 한 것 같았죠. A는 평범한 인상에 키도 저와 비슷했고 그래도 순박한 녀석이라 나름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어김없이 여친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시골까지 날아와준 여친의 마음에 무한 감동한 저는 더더욱 여친과의 사이가 긴밀해져 가는 것을 느꼈고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시콜콜하지만 달달한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뽑은 돌고래 인형까지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아, 제가 미쳤죠. 왜 돌고래 인형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친의 취미가 인형 수집이었다는 것을 잠시 간과했습니다. 인형녀와 취미가 매우 흡사했죠. 다만 많이 모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여친이 와, 그래서 돌고래 인형을 뽑은 거야? 제가 처음 해보는 뽑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뽑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패해서 돈만 날렸어. 나 이제 거지야. 그래도 뽑았으니 다행이네. 뭐 본전은 뽑은 셈이지. 와, 나 돌고래 인형 무척 좋아하는 거 알지? 언제 보내줄 거야? 어? 왜 그래? 나 주려고 뽑은 거 아니었어? 그렇지. 내 남자가 처음으로 뽑아준 돌고래 인형이겠네? 기념으로 삼아야지. 순간 속으로 큰일 났다를 100만 번 외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친의 인형 취향이 해양동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고래와 돌고래를 무척 좋아했는데 제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 저주스러운 머리를 쥐어 뜯고 싶었습니다. 여친이 응? 왜 대답이 없어? 여보세요? 제가 보낼게. 이번 주 안으로 보낼게. 기대할게.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인형 가게에 가서 돌고래 인형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형 뽑기로 뽑을 확률은 기적에 가까워서 더 이상 뽑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가게에서 사는 게 더 쌀 것 같았죠. 괜히 인형 뽑기를 무리하게 했다가 제 남은 돈을 날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형 가게에서 사든 인형 뽑기로 뽑든 대적자라는 사실이었죠. 가난한 학생은 그렇게 꺼이꺼이 울며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저는 득달같이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제가 마구 구타해도 계속 쳐 웃고만 있는 겁니다. 진심 소름 끼칠 정도로요. 이놈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죠. A가 제가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B가 야 내비둬. 지금 저놈 제정신 아냐. C가 빌어먹을. 아까 인형녀가 저놈에게 어제 고마웠다고 인형을 주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뭔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된 거였군요. 이놈 꼴을 보니 제가 아무리 까대도 한개에 흘려버릴 기세였습니다. 인형녀는 A가 준 돌고래 인형의 보답으로 자기가 아끼는 인형 중 하나인 귀여운 홍길동 인형을 A에게 준 겁니다. 즉 교환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날 이후 A는 인형녀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쑥맥이던 놈이 그래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게 다 제 돌고래 인형 덕에 생긴 계기였습니다. 분명 저 좋은 일 한 겁니다. 근데 왜 저는 대적자죠? 여친에게 거짓말한 것이 미안해서 번고래 인형까지 추가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여친은 좋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A는 인형녀와 상당히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듣기로는 인형도 몇 번 더 교환했다고 들었고 저나 친구들 몰래 A는 인형 뽑기를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이놈은 인형 뽑기 마스터로 통하고 있습니다. 인형 뽑아달라고 하면 아주 능숙하게 뽑아줍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좀 해봐라 이놈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낸 A가 드디어 인형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성공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심하게 질폭을 하긴 했지만 A 녀석이 용기를 내서 고백한 것에 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있는 자의 여유죠. 근데 이 썩을 놈이 그 뒤로 우리와 놀지 않고 인형녀와 붙어 다니기만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었더냐. 뭐 처음 사귀는 여친이기도 하니까 저는 쿨하게 용서했지만 B와 C는 용서가 안 되나 봅니다. 두 번째 배신자라 뭐라나. 물론 첫 번째는 접니다. 어쨌든 A가 인형녀와 재미나게 노는 동안 저와 B씨만이 어울려 다녔죠. 남자놈들이 어울려 다니는 곳이라고 해봐야 PC방 뿐이고 스타나 하고 노는 거죠.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하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형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 녀석은 아주 침울해져 있었죠. 물어보니 인형녀가 어젯밤부터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자신을 찾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빨리 인형녀의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자마자 담당 청소도 하지 않고 A는 번개 같은 스피드로 도망쳤습니다. 연인이 아프면 걱정이 무척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너그럽게 용서했지만 B와 C는 또 용서하지 못하나 봅니다. 분노의 빗자루질을 하면서 질폭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형녀가 단순히 아픈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인형녀는 낫지를 못했나 봅니다. 게다가 A도 피곤한지 수척해 보였죠.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감기라고 하지만 원인 모를 고열은 해열제만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감기는 쉬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A는 말했지만 얼굴 표정 보면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A의 여친이기도 한 인형녀가 걱정이 되어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B씨가 돈을 모아서 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한 박스를 무난 선물로 사갔습니다. 하여간 A와 인형녀 때문에 최근 돈이 좀 나가는 것 같네요. 인형녀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A와 같이 방문했을 때 인형녀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셨고 인형녀와 똑같이 생기셨기 때문에 순간 B가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여간 찾아줘서 고맙다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외에도 먼저 병문안 온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형녀의 방으로 들어갔고 인형녀는 그동안 감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됐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죠.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인형녀의 방은 예상대로 인형 천지였습니다.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섬뜩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 인형들이 절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누구든 이 방에 들어오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형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갔고 다만 A만이 인형녀의 집에 남아 간호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A는 참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귀고 있죠.
이 둘은 저와 여친보다 1년 정도 적네요. 그래서 여친이 자주 후배 커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날 우리는 더욱 안절부절해하는 A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심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A는 우리들에게 전날의 일을 설명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형녀가 악몽을 꾸면서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구 이상한 소리를 내뱉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무슨 뜻인지 몰랐고 하지만 마지막 말은 A가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A가 인형이 자기 목을 조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B가 야 진짜냐? 무슨 꿈을 꿨기에 그런 거지? C가 야 인형이 하도 많아서 그런 악몽을 꾼 게 아닐까? 그런 사례도 여러 있잖아. A가 모르겠어. 인형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야 어쨌든 넌 되도록이면 인형녀 곁에 있어줘. 그게 아마 큰 힘이 돼줄 거야. A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인형녀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인형녀가 계속 비슷한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A가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여친이 가능성이 있어. 제가 그렇지? 인형녀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전 여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연속해서 인형에 관한 악몽을 꾼다는 점에 의혹을 품었기 때문이죠. 여친은 저주받은 인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친이 거의 일주일 됐다고 했지? 제가 근데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나 봐. 그렇겠지. 아무래도 정황을 보자면 저주받은 인형일 가능성이 많아. 누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그 인형을 찾아내는 게 순서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직접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누나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 그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수상해 보이는 인형을 뒤지는 수밖에 없어. 진짜? 그렇다면 이거 골치 아프네. 인형이 엄청나게 많던데. 결국 그 많은 인형을 다 뒤져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충 세봐도 한 몇백 개는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장식장이며 서랍이며 책상이며 선반이며 할 것 없이 온통 인형 천지였고 대체 이 많은 인형을 어디서 얻었나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또 고생하게 생겼구만. 그건 그렇고 다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친이 그러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은데. 방학 동안 누나 얼굴 실컷 보고 살 수 있겠네. 나도 내 얼굴 실컷 보고 살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꿈까지 꾼다니까. 그렇게 내가 그리웠어? 매일 전화하는데? 야, 직접 안아보는 것하고는 틀리지 바보야. 응? 그럼 만나서 실컷 안아줄게. 그럼 되지? 안아주기만 할 거야? 야한 짓도 해도 돼? 너 안 본 사이에 많이 능글능글해졌다. 농담이야. 뽀뽀도 많이 해줄게. 이제 곧 있으면 여친이 내려옵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가끔 여친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형 2개에 파산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어쨌든 일단 저는 인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A와 상의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A는 제가 제정신인지 의심부터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상식으로 판단한다면 저를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나설 수 있는 거죠. A가 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야, 그걸 알면서 내게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주받은 인형이 있을지도 모른다니? 그걸 쉽게 믿겠냐고. 야, 1년 전에 귀신 나온다고 내 다리 붙잡고 자고 가라고 했던 건 어디 사는 누구지? 아이씨, 너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지. 그건 내 착각이었다고. 야, 그 착각 때문에 너 고생 무지하게 했잖아. 그거야 그렇지. 야, 네 여친이 인형 나오는 악몽을 꾼다며. 그래서 인형을 조사해보자 이거야. 네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냐? 야, 그래도 이거하고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야,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조사해봐도 나쁠 건 없잖아. 그런가? 왠지 나 지금 설득당한 것 같은데? 끈질기게 A를 설득한 끝에 협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나설 필요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고 무엇보다 제 베스트 프렌드의 여친이 고생을 하는데 못 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손해보고 사는 착한 녀석 타입인 거죠. 얼마 후 병원에서도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계속 돈만 나갔기 때문에 인형녀의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인형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일요일 시간을 내서 저와 A는 인형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형녀가 잠든 틈을 타서 열심히 인형을 뒤져보았죠. 진짜 그날 왼종일 인형을 뒤졌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주에 관한 단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죠. 전 이때 엄청 당황했습니다. A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라며 분노했고 덕분에 폭풍으로 까였죠. 여친의 판단을 믿었던 저는 급 당황하여 결국 구석에서 깨갱했습니다. 인형녀가 무슨 일이야? 우리가 시끄럽게 군 덕분에 인형녀가 깨어났습니다. 전보다 더욱 수척해져서 힘이 없는 목소리에 A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깨어난 인형녀에게 전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꿈 얘기는 인형녀가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끝내 들을 수 없었지만 인형만이라도 어떤 건지 알고 싶었죠. 제가 야, 너 꿈에 나오는 인형이 어떤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어? A가 야, 너 그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노발대발하는 A를 무시하고 인형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인형녀는 좀 생각을 하더니 얘기해 주었는데 뜻밖에도 세일러문이라는 겁니다. 심각해져 있던 저와 A의 표정은 벙찌며 당황한 표정이 돼버렸습니다. 세일러문이 널 주기로 했다고? 부가 설명을 하자면 8등신 세일러문 인형이 아니고 3등신의 귀여운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생각 외였죠. 그래서 아직도 인형녀는 세일러문 인형만 보면 이때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세일러문 인형을 모았습니다. 한 5개 정도 되었고 모양은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이거 진짜 헛다리 짚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피해졌습니다. 제가 이거 외엔 없어? 인형녀가 없어. A가 곰돌아,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 그만하자. 응? 제가 이거 참
결국 여친이 틀렸다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전 이제까지 여친이 틀린 판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는 남자였기에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형녀는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세일러문 인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등신의 귀여운 인형. 하지만 웃고 있는 표정이 무척 섬뜩했습니다. 인형녀는 아무래도 꿈에서 나온 것이 이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인형의 여기저기를 살펴보았고 그러던 중에 이 속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세상에 두꺼운 종이 뭉치에 검붉은 액체가 묻은 긴 머리카락이 둘둘 말려져 있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이 검붉은 액체가 피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보통 인형에 이딴 게 들어있겠습니까? A는 할 말을 잃었고 인형녀는 너무 놀라서 간신히 일으켰던 몸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와, 이거 진짜 악질적이네. 이거 누구 글씨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두꺼운 종이 뭉치를 펴봤더니 붉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중2병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저주였고 충격을 받은 인형녀와 A를 남겨두고 전 거실로 나와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친이 찾았어? 제가 근데 이 뒤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깨끗이 태워버려. 그리고 한동안 그 여자애에게 대추차를 마시게 해. 대추차? 기력도 회복되고 우울한 기분도 가시게 될 거야. 대추차가 꽤 효능이 좋거든. 오, 대추차가 그런 효능도 있었어? 나도 좀 마셔야겠네.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내려가면 손수 끓여줄게. 여친과 통화를 끝내고 A와 인형녀에게 갔습니다. 근데 아내 분위기가 조금 전보다 심각한 겁니다. 인형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A는 그런 인형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가 뭐? 전 남친에게 받은 거였다고? 인형녀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전 남친이 준 거야. A를 슬쩍 보니 역시나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았습니다. 여튼 인형녀의 말을 종합해 본다면 전 남친은 장난 아니게 허세가 심했던 오컬트 매니아라고 합니다. 인형녀의 방에 있는 인형들 중 절반가량이 오컬트에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아마도 그놈에게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3개월 정도 사귀었다고 했고 하지만 너무 허세가 심한 전 남친 덕에 힘든 일이 많았던 인형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전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고 인형녀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한 전 남친은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지를 일삼았고 게다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인형녀를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형녀가 친하게 지냈던 오빠들에게 부탁하여 전 남친을 쫓아냈고 이후 남친은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평화로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포가 왔고 전 남친의 이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인형이었고 이별 선물이라고 아주 중2병스러운 문장력을 선서한 전 남친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 착한 인형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소장하게 됐습니다. 인형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성격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형의 출처를 알게 된 것이고 A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A와 친구로 지내면서 화내는 것을 딱 3번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때였습니다. 진짜 얌전한 놈이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죠. 그 인형을 태워버린 이후 인형녀는 기력을 되찾아갔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준 대로 꾸준히 대추차를 마셨습니다.
이때 대추차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직도 인형녀의 주 기호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친이 끓여준 대추차는 저와 인형녀를 열광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A는 그놈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고, 분노의 이성을 상실하면 인간은 끝도 없이 집요해지나 봅니다. 결국 휴일날 A는 저와 B씨를 데리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마치 조폭이 된 기분이었죠. 그놈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그놈 집 앞까지 쳐들어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파트 입구에서 그놈을 기다렸고, A가 야, 저 새끼 맞지? 제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사진하고 체형이 좀 다른데? 저건 나보다 더 통통하잖아. 인형녀와 같이 찍혀있는 전 남친의 모습은 상당히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오는 놈은 저보다 더 통통했죠. 하지만 얼굴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일단 물어봤고, 근데 역시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놈 진짜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게 포위하자 마구 욕설을 내뱉더니 자기 형이 깡패라는 둥, 자기 부모님이 고위급 공무원이라는 둥 별의별 말을 다 짓거렸습니다. 무엇보다 A를 화나게 만든 건 그놈이 인형녀를 심하게 험담했습니다. 저나 B씨도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 당사자의 남친인 A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게다가 인형녀에 대한 온갖 음담패설은 제 귀를 썩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A는 참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런 인형을 보냈냐고 물으니 그놈은 자기를 차버린 여친이 괘씸했기에 벌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벌 때문에 인형녀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놈은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쳐웃기만 했습니다. 진짜 그 표정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재수없었죠. 결국 분노한 A는 그놈을 진짜 죽도록 팼습니다. 저와 B씨는 말리지도 않고 방관했죠.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고 학교에 연락이 가게 됐습니다. 그놈 부모님이 노발대발했고 A의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사과하실 정도였으니 사건은 진짜 크게 커졌습니다. 다행히 정학 처분까지만 받았고 병원비를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징계를 받았고요. 어차피 각오한 일입니다. 전 A가 A 부모님에게 잔뜩 깨질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쿨하셨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이신 거죠.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기 전에 인형녀와 만나 식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지 않나요? 야구바따로 엄청나게 쳐맞았습니다. 아마 B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그 새끼 패는 거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하여간 3일 정학을 맞고 집에서 놀게 됐죠. 근데 하필이면 정학 2일째에 여친이 내려왔습니다. 여친네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일찍 방학을 한 거죠. 여친은 집에서 놀고 있는 절 보고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여친이 와, 그새 사고를 치다니 철 좀 들지 않으련? 제가 누나, 내 또래 중에 나만큼 성숙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내가 보기엔 너도 애거든? 어떻게 허구한 날 사고만 쳐대냐? 내가 이래서 걱정이라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죽도록 맞았고 어머니에게 밤새도록 시달렸는데 누나까지 이럴 거야? 나 좀 위로해 주라. 에고고 검돌씨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그리고 꼭 안고서 키스해 주는 거지. 자 해봐. 이게 그냥 죽으려고 용을 쓰네. 폭력 반대. 야 거기 못 써? 당장 이리 안 와? 여친과 만나자마자 숨바꼭질을 해야만 했죠. 이놈의 팔자는 어떻게 된 건지 예나 지금이나 지지에도 복이 없네요. 여친이 와서 무척 기쁘기만 했지만 일단 좀 꼬집혔습니다.
여친은 화가 나면 꼬집습니다. 그래도 제가 꼭 껴안고 침대에 쓰러뜨리자 그제서야 화가 좀 누그러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두고두고 갈굼을 받게 됐습니다. A와 인형녀, 저와 여친, 그리고 솔로 B씨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알바로 돈을 좀 버신 여친님이 돈가스를 사준 겁니다. A와 인형녀의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었죠. 게다가 두 사람은 그 뒤로 아주 깨가 쏟아졌습니다. A가 사고를 치긴 했지만 자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인형녀는 잘 알고 있었죠. 자고로 여자는 자신을 위해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와 A가 그 좋은 예였죠. B씨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친이 자주 바뀝니다. 좀 한 사람에게 안착했으면 좋겠네요. 인형녀는 여친을 언니처럼 대하고 따랐기에 저와도 많이 친밀해졌습니다. 게다가 취미도 비슷했으니 뭐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인형녀는 세일러문에 관계된 인형은 쳐다도 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형은 여전히 좋아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인형이 그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래도 많은 거지만요. A는 저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을 철저하게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저주에 관한 일에 말려들지 않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고도 무서운 일일 겁니다.